자, 여러분들 그 질문한 문제들의 상태를 봤을 때 지금 합의 법칙이나 고배 법칙을 제대로 쓰는데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웃어? 야,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경우의 수 잘하는 학생은 뭘 잘하냐면 순열조합을 잘하는 게 아니야.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잘 쓰는 거야. 이게 그냥 경우의 수의 전부야.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제대로 쓸 줄 알잖아? 그럼 순열조합 이런 거 하나도 안 가르쳐줘도 본인이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그냥 그 과정을 단순화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의 전부는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에요. 알았니? 자, 볼게요. 4번. A는 뭐야? 20 이하의 자연수고 B는 10 이하의 자연수인데 이거를 이제 물론 노가다로 풀 수도 있겠지만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얘는 자연수의 분류를 이용해서 푸시는 게 맞아요. 정수의 분류. 정수의 분류가 뭐야? 준혁 얘기해봐. 뒤진다. 이게 정수의 분류야? 윤지 얘기해봐.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연수 얘기해봐. 그렇죠. 나머지를 이용해서 분류하는 거. 대표적으로 짝수홀수가 뭐냐면 여러분 쓰는 짝수홀수가 정수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와 1인 경우로 구분하는 거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A 더하기 B가 3의 배수라고 했는데 배수의 결정의 핵심은 나머지가 얼마냐 이거야. 나누어 떨어지는 건 아무 필요 없잖아. 예를 들어서 나머지가 0인 수랑 나머지가 0인 수를 더하면 당연히 나머지가 0이 될 거니까 3의 배수가 되겠지. 근데 나머지가 1인 수랑 나머지가 2인 수를 더해도 3의 배수가 되겠잖아. 그 수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수가 몇 개냐가 중요할 뿐이죠. 그래서 제가 A0라는 집합을 쓸 필요도 없어. NA0라고 할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집합 A의 원소 중에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인 원소만 모으면 몇 개냐 이 소리예요. 몇 개입니까? 감사합니다. NA1은 몇 개예요? 7개지. 18까지 해서 6개씩인데 19, 20 2개 증가했으니까 그러면 NA2도 7개겠네요. NB0는 몇 개예요? 3개요. NB1은 몇 개예요? 4개요. NB2는 몇 개예요? 다시 3개요. 이해하겠니? 자, 그럼 3의 배수를 만든다라고 하면 나머지 0, 0 가능하죠? 나머지 0일 때랑 나머지 0일 때 6 곱하기 3 18개가 일단 가능해요. 나머지 1, 2일 때 가능하죠? 그러면 7 곱하기 3 가능해요. 나머지 2, 1일 때 가능해요. 그럼 7 곱하기 4 가능해요. 이거 다 계산하시면 67이에요. 이렇게 쉬워. 뭐 때문에? 정수의 분류 때문에요. 정수의 분류 그 풀이 보여주면 막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 그런 풀이를 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저런 거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수의 분류를 선생님들이 쓰는 이유는 진짜 이게 너무 편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불편하게 하려고 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편해 안 편해? 너무 편하지. 너무 편해요. 이렇다는 얘기고요. 자, 넘어갈게요. 7번. 이웃하고 있는 A, B, C, D 이 5개의 정사각형에 서로 다른 3가지의 색을 칠하여 구분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이게 설마 이렇게 푼 학생이 있나?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풀면 이걸 사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거만 사용하고 그럼 잘못된 풀이가 아니라 이 풀이를 살릴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쓰면 이게 나오는 거니까 이 뒤에 거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건데 어차피 인접한 사각형에는 다른 색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최소 2색은 써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3색을 다 안 쓰고 2색을 쓴 경우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2색을 쓴 경우는 몇 가지 경우일까요? 일단 3개의 색 중에 2개의 색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의 색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3가지예요. 3시 1로 설명할 수 있어요. 3가지요. 빼기 3가지. 그리고 2개의 색이 결정되면 만약에 1번 색과 2번 색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1, 2, 1, 2, 1 하고
2, 1, 2, 1, 2 이렇게 두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이러면 답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네, 이런 건 아주 쉬운 문제죠. 이해하겠니 친구들? 네. 그 다음에 자 8번을 문제를 풀기 전에 8번을 문제를 풀기 전에 교란순열 얘기를 좀 할게요. 혹은 완전순열이라고 해요. 오늘 이 시간 이전에 나는 교란순열 혹은 완전순열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본 적이 있어야죠.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사실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접근을 하면 막 일반항 구하는 것까지 엄청 복잡한데 그거 말고 그냥 교란순열 사실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의 것만 기억해서 문제를 푸는데 좀 도움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대표적인 예제가 뭐냐면 대표적인 예제가 5명이 제일 많아요. 5명의 학생이 운동장에서 놀기 위해 가방을 던져놓고 5명이서 같이 막 열심히 놀고 집에 가려고 무심결에 가방을 집었는데 전부 다 다른 사람의 가방을 드는 경우 수가 몇 가지냐 이거예요. 답은 44예요. 왜 44야? 왜 못 쓰니까요. 그냥 외워버려. 이걸 맨날 나뭇가지 그리 막 이상하고 있어요. 아니 물론 수용도를 푸는 게 맞아요. 교육과정의 출제 의도는 수용도를 푸는 거예요. 수용도를 푸는 건데 좀 기억을 하면 좋잖아. 알겠지? 그래서 얘가 그 뭐 n 개의 물건하고 그다음에 n 개의 사람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신의 물건이 아닌 물건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에 관한 문제고요. 이걸 제가 편의상 AN이라고 해볼게요. 수열을 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AN을 처음에 N1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한 명의 사람과 한 명의 물건이야. 교란순열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0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N이 2라고 하면 2명의 사람과 2명의 물건이야. 그럼 서로 교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없겠죠. N이 3이라고 하면 3명의 사람과 3명의 물건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 수용도가 좀 필요할 수도 있죠. 자, 사람이 A, B, C라고 해봐요. 근데 얘는 B 아니면 C밖에 못 갔잖아요. 그냥 B를 가졌다고 칠게요. B를 가지면 물건이 뭐 남았죠? AC가 남았죠. AC가 남았으니까 AC라고 쓸 수는 없어요. C는 C를 못 가지니까 이렇게. 맞아? 얘가 만약에 C를 가졌다고 하면 AB가 남았죠? 그러면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수용도를 그려보면 2개라는 걸 알게 돼요. 작은 것만 하자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4명짜리는 뭐냐라고 하면 A, B, C, D 해야 되죠? 물건을 얘가 B 아니면 C 아니면 D를 가져야 되잖아. 근데 B를 갖냐, C를 갖냐, D를 갖냐는 서로 독립이야. A가 B를 가졌을 때의 경우의 수와 A가 C를 가졌을 때의 경우의 수와 A가 D를 가졌을 때의 경우의 수는 다르지 않다고. 그러니까 A가 B를 가졌다고 간주하면 되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A는 B를 가졌구나. 그러면 사람 A 사라졌고 물건 B가 사라진 거예요. 이것도 교란순열 다시 한번 써서 문제를 풀 수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은 그냥 노가다가 편하겠죠? 왜냐면 이게 3개밖에 안 되거든요. 세보면. 뭔 말인지 알아? 예. 근데 이 얘기를 난 일단 세볼게. 일단 세보고 얘기할게. 그러면 B는 A를 가질 수도 있고요. 남은 물건이 누구니까? C를 가질 수도 있고요. D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자, B가 A를 가졌어요. 그럼 A, B 물건이 사라졌죠. CD만 남았어요. 그럼 D, C로 가져야 되잖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B, C를 썼으면 A, D 남았죠. 그러면 D, A라고 선택해야 돼요. D는 D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B, D를 썼으면 A, C가 남았잖아요. 예. 그럼 A, C라고 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이때 3가지가 나오지 않니, 아가들?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3가지의 3배니까 9개가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는 뭐냐면
얘가 B를 선택한 상황에서요. 물건은 사람은 BCD가 남았고 물건은 B 썼죠. ACD가 남았죠. 맞아요? 그러면 CD는 자기 물건인데 A는 B의 물건이 아니잖아. 이 상황을 A가 B의 물건이라고 치는 경우와 A가 B의 물건이 아니라고 치는 경우로 쪼갤 수 있지 않아요? 물건 A가 만약에 B 거라고 그냥 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B가 물건 A를 가질 수 없다라는 제한 조건을 추가로 다는 거예요. 가질 수 있다 이걸 추가로 다는 거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B가 물건 A를 갖는다로 추가 조건을 달면 A를 B랑 그냥 매칭을 시키면 되잖아? 그럼 남은 물건은 CD하고 남은 사람은 CD잖아. 그러면 2개짜리 2명짜리 교란 순위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2개짜리 몇 개라고 했죠? 1개라고 했잖아. 1개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B가 A를 가질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A는 B의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3개짜리 교란 순위가 되는 거 아닌가? 맞나? 그잖아. 그러니까 B가 A를 가질 수 없다라고 본단 말이야. 그러면 B는 C 아니면 D밖에 못 갖잖아요. 이런 식으로 쪼개서 뭐 셀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그 문제를 쓸 거예요. 방금 내가 했던 상황을 쓸 거예요. 이거 새로 분할하는 상황을. 근데 이거 너무 단순해서 굳이 그럴 필요 없긴 하거든요. 그럴 필요 없긴 한데 임의로 분할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사실 수용도를 작성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아이들이 아무 어려움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 안 물어본단 말이지. 실제로 맨날 물어보는 건 뭐냐면 5번째 교란 수준이 44인데 이게 왜 44겠냐? 곱하기 4를 했으니까 그렇지. 그럼 실제로 니네가 세야 되는 건 몇 개다? 11개라는 거지. 그래서 A, B, C, D, E라고 잡고 얘는 어차피 B 아니면 C 아니면 D 아니면 E잖아요. 얘를 B로 고정하고 나머지를 세면 11개가 나오고 그걸 곱하기 4에서 44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내가 세진 않을 거야. 니네가 세. 기억 안 나면. 알겠지? 나는 외워서 쓰라는 얘기고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딱 하나야. 아니 이게 기억 안 날 수도 있잖아. 그 다음에 내 생각에 그럴 것 같진 않은데 혹시 누군가가 6명이랑 6개의 물건을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잖아. 아주 낮은 확률로. 근데 6명이면 5에 비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의 절반만 세더라도 숫자가 꽤 크거든요. 그게 얼마인지를 좀 알아볼 수 있는 얘들 사이에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규칙이 있냐면 자, 너네 AN 플러스 1, 즉 1개를 늘리고 싶어요. 1개를 늘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너네가 알고 싶은 거의 개수 있잖아. 나도 이거 공식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생각하다 보면 기억이 나요. 곱하기 AN 이러면 맞아요. 네. 2 플러스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이었던가?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 규칙이 맞다는 거 확인시켜 줄게. 내가 A2를 구하려고 하면 2 곱하기 A1 그리고 빼기 1인 거야. 아니, 더하기 1이구나. 왜냐면 저기 2가 되는 거니까. 그치? 근데 A1이 0이었잖아. 1개지. 1개잖아. 자, A3를 구하려고 하면 3 곱하기 A2 빼기 1인 거야. 맞아? 그럼 2개잖아. 2개 맞지? A4를 구하려고 하면 4 곱하기 A3 더하기 1인 거야. 9개잖아. A5를 구하려고 하면 5 곱하기 A4 빼기 1이란 말이야. 44개잖아. A6를 구하려고 하면 6 곱하기 A5 더하기 1이란 말이야. 얼마인지 알겠니? 뭐 얼마냐 계산하면? (265인가) 240에 25 더하면 되잖아요. 네. 그럼 얘가 5에 비했으니까 5로 나눠도 수용도에서 몇 개를 작업해야 되는 거냐? 53개를 작업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못 내는 거지. 못 내는 이유를 알겠어요? 아무리 수용도가 교육과정의 목적이라고 해도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이제 나중에 수학원을 좀 심화를 깊게 하면 이게 점화식이거든요. 점화식이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막 일반항 구하고 이러는데 그런 걸 알으라는 게 아니라
나는 사실은 제일 단순하게 그냥 어차피 확통 선택할 것도 아니고 하니까 0, 1, 2, 9, 44 이거 외워서 그냥 문제 빨리빨리 풀으라고. 알았지? 대신에 저 숫자가 기억이 안 나잖아? 그럼 저 숫자를 만드는 0, 1, 2는 기억나지 않냐? 0, 1, 2? 0, 1, 2도 기억이 안 나요? 0, 1, 2 첫 장이 0이고 공차가 2는 등차수열인데 0, 1, 2는 기억이 나잖아요. 만약에 9하고 44가 기억 안 나면 얘로 만들 수도 있잖아. 0, 1, 2 세 개만 가지고 검증할 수 있잖아. 내가 이거 외우는 방법은 이 문자 그대로 외우지 않아요. 자, 내가 A7을 알고 싶잖아. 그럼 요 7을 거기다 쓰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그 이전 게 있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이게 일단 기본이야. 그럼 여기다가 2를 더할 거냐 뺄 거냐의 문제란 말이야. 근데 이것도 이 마이너스 1에 7제곱 즉 여기 7, 7, 7 이 세 개 일치한단 말이야. 되게 외우기 쉬워 생각보다. 문자를 외우려고 하면 외우기 어려운데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게 외우기 쉬워서 외우는 거란 말이야. A7 구하자는 게 아니야. 알았지? 그럼 이제 너네는 0, 1, 2, 9, 44 다 외우고 있다고 간주하고 난 수영도 안 그릴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도 되겠지? 자,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분할해서 풀 거냐면 자, 이 그런 식 아닌 거 같잖아, 느낌이. 빨강, 파랑, 노랑, 초록의 구슬이 있고 빨강, 파랑, 노란색의 상자가 있다고 했으니까 구슬은 4개인데 상자는 3개잖아. 맞아? 네. 그러니까 모든 상자에 반드시 상자와 같지 않은 색의 구슬 1개만을 넣는다고 했잖아. 그러면 상자 하나씩에 구슬 3개 일단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바깥쪽에 구슬이 하나 남지. 그 바깥쪽에 남은 구슬을 사실은 초록색 상자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초록색 상자가 있다고 간주를 하는 거야. 왜냐면 얘는 남은 구슬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그래서 어떻게 분할할 거냐면 초록 상자에 초록 구슬을 넣는 경우,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무슨 뜻이지? 초록 구슬 안 넣는 경우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초록 상자에 초록 구슬을 넣지 못하는 경우, 이건 뭐냐면 아무 상자에나 초록 구슬이 꼭 들어간다 이렇게 두 개를 분할을 한 거란 말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초록 상자에 초록 구슬을 넣는다는 얘기는 그냥 초록 상자와 초록 구슬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3개짜리 교란 수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개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초록 상자에 초록 구슬이 못 들어가면 4개짜리 교란 수열이잖아요. 4개짜리 교란 수열은 9개라니까요. 이 둘의 합이니까 답은 11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물론 이거 11개밖에 안 되니까 막 노가다 뛰다 보면 나오겠지만 이걸 교란수열 응용해서 풀 수 있다고. 이해하겠니?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 보면 학생들이 약간 뭔가 좀 낯설어 하냐면 왜 초록 상자가 없는데 초록 상자가 있다고 하나요?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게 좀 불편할 텐데, 근데 선생님이 그 고3 확률과 통계까지 되게 한 10년 넘게 지도를 해본 내 경험으로는 경우의 수 문제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잖아. 답이 똑같은 새로운 문제를 설계해서 문제를 풀려는 경우도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문제에서 제시한 상황은 색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 문제를 이렇게 바꿔주면 세기는 쉬운데 답은 똑같으니까, 즉 답이 똑같은 새로운 문제를 생각하는 능력이 어떻게 보면 경우의 수를 세는 능력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려고 해야 한다는 얘기야. 이거하고 두 번째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한 걸 뭐라고 하냐면 분할이라고 하거든요. 분할? 그러니까 2 더하기 9를 쓴 거잖아요. 이 말은 제가 뭘 사용한 거예요? 합의 법칙을 사용한 거죠. 이렇게 듣고 왔어. 안전. 창성이 자리 좀 비워봐. 분할을 한 거잖아요. 2개를 쪼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분할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분할을 왜 하냐면 합의 법칙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경우를 쓸 때 가장 어려운 건 합의 법칙을 쓰는 능력입니다. 그냥 합의 법칙이 제일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합의 법칙을 적소에 쓰는 게 경우의 수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구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진짜로 그 예제에 나온 것처럼 뭐 이건 몇 가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더하면 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복잡한 상황이 있어요. 그 복잡한 상황을
겹치지 않는 여러 개의 간단한 상황을 쪼개요. 그리고 그 간단한 상황의 경우수를 다 세요. 그리고 그걸 더해요.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는 커다란 문제를 간단해 보이는 작은 문제로 나누어서 각각을 세는 능력을 제가 분할의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경우의 수를 겹치지 않게 쪼갤 수 없어요. 겹치게 되면 겹치는 거 중복되니까 그거 빼줘야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마인드는 겹치지 않게끔 쪼개야 한다라는 거예요. 겹치면 어떻게 해요? 아니, 겹치면 중복되는 거 빼면 되지. 그럼 막 누더기같이 나누면 안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대한 겹치는 게 없이 나누려고 하는 거고, 제가 지금 초록 상자를 설정한 이유는 뭐냐면 문제에서 말하는 이 상황을 두 개의 문제로 쪼개버린 거죠. 두 개의 문제로 쪼개서 간단한 두 문제를 푼 다음에 그 각각을 더해서 문제를 푼 거란 말이에요. 정말 합의 법칙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건데 무슨 말인지 맞아 그런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그래도 경우의 수를 꽤나 많이 고민해 본 학생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합의 법칙이에요. 알겠죠? 네. 10번 볼게요.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푸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푸는데 이게 약간 호불호가 갈리거든.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하고 1, 1, 1 특공대 뭔지 알죠? 아니 너네 이거 알잖아? 1, 1, 2 이거 알아 몰라? 이거 모른다고? 알잖아. 1, 3 이거 알잖아. 그치? 지금 이건 거지 같은 풀인가? 아니요. 이것도 엄청 좋은 풀이에요. 이것도 엄청 좋은 풀이고 여기선 이걸 안 쓸 거예요. 이거 나오면 쓸게요. 왜냐면 이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훨씬 쉽기 때문이에요. 왜 쉽냐면 지금 여기 이 점이 비어있어서 문제인 거잖아. 이 점이 있다고 간주를 해. 그리고 이 점을 경유하는 경우에서만 빼면 될 거 아니야. 쌤은 무슨 말인지 알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최대한 거리 다 셀 줄 아시죠? 난 모른다. 손 들어봐. 다 할 줄 알죠? 다 할 줄 알죠? 예. 불안한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야, 최단 거리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잖아. 이게 최단 거리 중에 하나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 문자 A라고 생각하고 위로 가는 걸 문자 B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A 5개랑 B 4개 합쳐서 9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데 이 9개를 나열하면 기본적으로 9팩인데 얘들끼리 순서가 없으니까 5팩으로 나누고 얘들끼리 순서가 없으니까 4팩으로 나눈다 이런 관점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저기 지나가는 것만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얘를 배우고 나면 초등 때 하던 그 111 특공대는 쓰레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이 아주 복잡하면 111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겹치는 게 없는 게 더 좋은 거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9팩토리알, 5팩토리알, 4팩토리알 여기서 이 점을 P라고 하면 P를 거쳐가는 경우의 수는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B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A에서 P까지 가는 최단 거리의 수는 5팩, 3팩, 2팩이겠죠. P에서 B까지 가는 건 4팩, 2팩, 2팩일 거 아니야. 무슨 말 이해되니? 요 앞에 게 126이고요. 5팩, 3팩, 2팩 10개죠. 6개고 60 빼면 되니까 66이에요. 이해하겠죠? 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중복순열이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중복순열하고 다른 명칭입니다. 알겠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야, 경우의 수는 너네가 너무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 못하는 애들 너무 진짜 심각하게 못하고 잘하는 애들 좀 너무 괜찮게 잘하거든? 그래서 내가 수업하기가 쉽지가 않아. 일단 잘 못한다고 간자고 설명할게. 알겠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xfx가 3의 배수이다. 이게 지금 조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분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x가 3의 배수인 경우랑 x가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로 구분해야 될 것 같잖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무슨 말 이해돼요? 네.
왜냐면 3의 배수라는 거는 적어도 3이라는 인수 하나만 가지면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얘는 3밖에 못 갖고 얘는 3 또는 6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거나 얘가 3을 갖게 되면 그냥 3의 배수가 되니까 fx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x가 3의 배수인 경우요. x가 3의 배수라고 했지만 실제로 x가 3의 배수란 말은 x가 3이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x가 3이니까 f3은 뭐가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f3은 관계가 없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은 f3은 이 6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답은 6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6의 배수 24하고 36 성의가 없어. 아니 객관식 선지를 6개를 다 6의 배수를 넣어놔야 될 거 아니 5개를. 뭔 말인지 알겠니? 2번 아니면 5번이잖아. 자, 두 번째 x가 3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fx가 3의 배수해야 되니까 3 또는 6이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못 고른다니까요. 그러면 x가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1하고 2잖아요. x가 1하고 2인 경우는 f1이나 f2는 3하고 6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답은 6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니까 24가 되는 거지. 이해하겠니? 이것도 제가 이렇게 분할했잖아요. 이렇게 나누는 능력이 중요하다니까요. 알겠죠? 네. 하나의 문제를 물어봤는데 그걸 여러 개의 문제로 쪼개려고 하셔야 돼요. 지금 문제보다 더 간단한 여러 개의 문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게 사실 처음과 끝입니다. 그게 다예요. 뭐 순열조합 열심히 외우면 잘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단순히 계산을 빨리 할 수 있게 해준 도구에 불과하고 실제 경우의 수를 헤아리는 능력은 뭐가 중요하냐면 상황을 분할하는 능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뭐가 문제니? 아하. 모든 도로를 한 번씩만 거친다고 하니까 그런 건가? 근데 뭐 고민하지 마. 어차피 여기 지나가야 B에 갈 거 아니야. 여길 지나간다고 하면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건가?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 게 아니고 한 번씩만 거친다는 얘기니까 얘를 1번 도로, 2번 도로, 3번 도로라고 하면 이 도로의 이름을 그냥 줄 세우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로를 통과하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인 거지. 이해 가겠니? 아니 글잖아. 내가 이렇게씩까지 가야지를 뭐라고 표현하면 돼? 2, 1, 3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길 통과하는 게 3팩토리얼이고 그럼 여길 통과하는 게 5팩토리얼이니까 둘이 곱하면 되잖아 그냥. 그럼 720이죠? 네. 이렇게 간단한 거다 라는 얘기예요. 넘어가도 되죠? 네, 넘어갑니다. 15번이요. 15번이 약간 좀 독특한 문제인데 한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하는데 얘네가 0이 아니다라고 하면 A는 B가 아니거나 또는 B는 C가 아니거나 또는 C는 D가 아니거나 또는 D는 A가 아니면 되는 건데 잘 생각해봐. 네 변수의 관계를 얘기하거든. 네 변수를 2개씩 관계를 맺어주려면 4시 2라서 총 6가지야. 너네 이거 보고 A, B, C, D는 전부 다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놈들은 생각이 별로 없는 거란 말이야. 네 문자의 관계를 맺는 방법은 몇 가지라고? 6가지라고. 근데 지금 같지 않다가 4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여기 없는 2가지는 같아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옆에다가 뭘 써야 되냐면 여기가 A는 C는 가능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B하고 D도 가능하네요. 이걸 찾았어야 돼요. 이걸 못 찾고 전부 다 다른가? 이러면 이제 무조건 틀리는 거지. 근데 어떻게 찾는 거라고? 네 변수의 관계를 해석하는 거니까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게 6가지잖아. 그럼 4개밖에 안 나와있다는 건 2개가 남아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가능하다는 건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쌤이 어떻게 하는지 봐봐. 이것도 어렵잖아. 그냥 A랑 C랑 같은 경우랑
A랑 C가 다른 경우로 분할을 해봐야지. 물론 이 상황에서도 뭐가 더 복잡하면 B랑 D가 같은 경우랑 B랑 D가 다른 경우 또 분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복잡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어떻게 할 거냐면 A랑 B랑 C랑 D를 주사위에 눈의 수를 넣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A랑 C가 같으니까 A가 6가지가 가능하잖아. 일단 다른 걸 아무것도 안 정하면. 그러면 얘는 한 가지인 거지. 같다고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A랑 B는 같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얘는 5가지가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B랑 D랑은 같아도 되고 안 같아도 되잖아. 그래서 또 5가지인 거야. 어차피 C랑은 다를 거거든.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몇 가지냐면 150가지예요. 이해하겠니? 자, 두 번째 상황 볼게. 똑같이 A를 6가지를 했어. B는 달라야 돼서 5가지를 했단 말이야. C는 B랑도 다르고 A랑도 달라서 4가지여야 돼. C는 B랑도 같으면 안 되고 C랑도 같으면 안 되니까 4가지. 알겠지? 자, 이때 D는 C랑 안 같다고 했거든. 맞아? 근데 D는 B랑 같아도 되잖아. 맞아. 근데 D는 A랑 같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4가지가 가능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같으면 안 되는 것들만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480가지예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630가지예요. 근데 내가 뭐 재밌는 거 알려줄까? 다른 문제를 설계해서 문제를 풀어도 된다고 했잖아. 내가 그랬지. 다른 문제를 설계해서 문제를 풀어도 된다. 그지? 내가 이거랑 답이 똑같은 새로운 문제 하나 만들어 볼게. 알겠지? 어. 4등분 아니에요. 누가 봐도 4등분 아니죠? 네. 자, 이런 원형에 이런 섹터 A, B, C, D가 있는데 6가지의 색 중 일부를 골라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이 되도록 칠하시오. 문제 똑같지 않습니까? 문제 똑같지 않아요? A랑 B는 같은 색이 올 수 없고요. A랑 D는 같은 색이 올 수 없고 B랑 C는 같은 색이 올 수 없고 D랑 A는 같은 색이 올 수 없고요. A랑 C는 같은 거 가능하고 B랑 D는 같은 거 가능해요. 6개의 색은 주사위 6개의 눈을 의미하고요. 주사위 눈을 다 쓸 필요 없죠. 일부만 써서 얘들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야. 자, 이걸 푼다고 해볼까? A는 6가지가 가능하죠. B는 5가지가 가능해요. 근데 C는 A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이게 분할의 상황이야. 이때는 괄호를 열어요. 그래서 A가 C랑 같은 경우를 먼저 세요. 그럼 A가 C랑 같으면 C는 한 가지만 가능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D에 들어가는 건 A, C 둘 다가 아니야. 둘이 같은 색이니까 5가지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번엔 C가 A랑 다른 경우를 세요. C는 B랑도 달라야 되고 A랑도 달라야 되니까 4가지가 가능해요. 이때 A와 C는 서로 다른 색이기 때문에 D가 둘 다랑 다르려면 4가지만 가능합니다. 이걸 계산하시면 똑같이 630이 나와요. 자, 잘 생각해봐요. 이렇게 푼 학생이 더 잘 푼 것 같아요? 이렇게 푼 학생이 더 잘 푼 것 같아요? 위에가 진짜 소름 끼치게 잘 푼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경우수를 잘 쓰는 능력이 뭐냐면 답이 똑같은 새로운 문제를 설계한다는 거지. 물론 니네가 이 수준 가기 힘들어. 알겠지? 그래도 해보려고는 해야 돼. 답이 똑같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서 그 문제의 답을 구하면 당연히 답인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얘는 주사위에 눈을 정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색깔칠하고 있잖아. 이상한 놈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답은 잘만 나오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의 문제의 난이도가 아주 올라가면 답이 똑같은 새로운 문제를 설계해서 문제를 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알았니? 아니, 몇 문제 풀지도 않았는데 시간 왜 이래 이거. 시간 왜 이런 거야. 아니, 한 문제만 더 하고 16번 정계식에서 x의 8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이제 경우의 수의 문제에서 나올 만한데 사실 경우의 수의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오면 배운 적이 없어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를 잘 풀어내거든요. 왜냐면
전개 과정을 추측해 보면 그래요. x의 8제곱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개할 때 여기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 아니에요? 여기 중에 하나를 고르고 여기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 아니야. 그런데 골라서 선택하는 건데 다 모았을 때 차수가 몇 개이면 되는 거예요? 8차이면 되는 거예요. 즉 x가 8개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10개를 고르면 안 되지. x분의 1이나 x제곱분의 1 같은 거 없잖아. 그런 게 있는 건 이제 확통에서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제일 첫 번째에서 고르는 차수를 제가 7이라고 할게요. 8은 안 돼요. 왜냐면 얘 제일 낮은 차수가 x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7, 1, 0으로 8차를 꾸밀 수 있죠. 세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 다음에 얘가 이런 식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얘를 그럼 8로 낮출 수 있냐라고, 아니 6으로 낮출 수 있냐라고 불가능해요. 왜냐면 얘를 6차, 얘에서 6차를 선택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2차를 골라야 되는데 여긴 상수항이 없고 그럼 뭐 못하잖아요. 제일 낮은 차수가 1차니까. 그래서 그 다음으로 차수 낮추려면 5차가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5차일 때 나머지 세는 게 힘들잖아. 남은 차수 3차지. 그러니까 쉽게 5, 3, 0을 먼저 세. 그러면 여기 5 고정시켜놓고 3만 여기 두 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또 가능한 게 5, 1, 2가 가능하지. 더 이상 안 된다는 거 알겠잖아 이제. 그지? 5로 시작한 거 다 끝난 거야. 이게 중복도 안 되잖아. 알겠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4차 고를 수 있나요? 그럼 4차 남는데 불가능하겠네. 3차 1차 안 되니까. 2차 2차 안 되고 1차 3차도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 다음 차수는 3이어야 돼. 3, 5, 0 가능하지. 여기 3 고정해놓고 나머지 두 개만 돌리라고 했어. 알겠지? 그럼 또 가능한 게 뭐예요? 3, 3, 2 가능하죠. 또 가능한 게 3, 1, 4 가능해요. 3으로 시작한 거 다 끝났어요. 알겠지? 아까 알겠지만 이게 제일 합차는 홀수 단위로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 1차라고 하면 1, 7, 0 어차피 안 되잖아. 1, 5, 2 가능하죠. 그리고 1, 3, 4 가능해요. 더 이상 되는 거 없습니다. 몇 개 안 되잖아. 8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식의 특징을 보고 최대한 잘 쓰시면 되는데 한 가지 팁. 경우의 수 문제는 객관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이 객관식 보기가 진짜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30 미만이잖아? 그러면 일일이 세는 문제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특히 막 한 자리나 두 자리 정도, 뭐 20 미만이다. 그러면 순열조합이 아니고 그냥 노가다로 세는 문제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객관식 보기를 좀 보고 노가다 하다가 내가 지금 뭐하는 짓이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아니, 보기도 안 보고 푸는 애들 많아요. 알겠죠? 보기를 좀 보고 가능성을 좀 좁히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